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제 영상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7시 한 40분 정도 되네요. 자, 미증시는 주말장 마무리가 되었고, 자, 매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11월 3일. 하지만 미증시 또 뭐 최근에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또 주말장에서 거의 뭐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굉장히 힘드시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냉정하게 이 방송 보시면서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그죠? 예, 그리고 돌발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또 액션 부리지 마시고, 예, 차분히 여유를 좀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조금 시황 위주로,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네, 나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 이 영상은 유튜브하고 주식창 동시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시황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과거 경험상의 대응 전략,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또 유튜브 경우는 구독 알림도 설정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목 전략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한 종목 한 종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월요일날 주말에 다 같이 빠졌다면 월요일날 다 같이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차분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대선 임박, 증시 변동성 확대, 우리의 전략은, 이 내용인데요. 우선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카카오톡 통해서 사칭하는 그 이현상 사칭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이현상 검색을 하면 요거 이현상 황금바닥이라고, 여기 한 친구 한 17,000명 정도 돼요. 이거는 제 채널인데, 저는 이 이현상 황금바닥, 이 17,000명 정도 되는 친구분들이 있는 채널인데, 전 여기서 뭐 상담을 한다거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게 계속 생겨요. 제가 뭐 카카오 요청해서 계속 만들어도, 그죠? 이 저기 뭐죠? 이 사칭 채널을 없애도 바로 다음 만들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계속 만들어져요. 예, 주말에는 카카오에서 액션 안 취하니까 아마 얘네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너희들도 계속하지만 저도 계속 없앨 거다. 예. 자, 요런 거 주의하시고, 절대 1대1 상담이니 뭐 종목 상담해 주느니 뭐 투자를 대신해 주느니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절대 요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뭐 미국 대선 직전에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 야간 반상에서 하도록 할 테니까, 이날은 좀 특별히 제가 한국경제TV 에서 유튜브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제 야간 반상에 송출을 할 거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유튜브 이현상의 황금바닥 채널 구독 알림 기능 설정해 두시면 생방송 메시지가 갑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네, 토요일 아침에 진행하는 이 영상은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겠다. 자, 요거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비가 오면요,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덜 맞고 많이 맞고가 있죠.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겠다면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떠나서 주식을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지난 코로나가 한창일,
지난 2월에서 이제 3월 넘어가 3월 폭락장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3월 달에 막 폭락을. 이 비를 진짜 뭐 폭풍우가 치는 이 비를 맞지 않겠다? 그럼 주식시장을 떠나면 됩니다. 근데 떠나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 그죠? 손실도 줄고 수익도 내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장황한 시황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를 맞으면,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겠다? 그러면 주식시장 떠나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를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젖은 옷은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비를 조금 맞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젖은 옷은 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 옷이 마르는 시간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주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왜? 주식시장은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골이 깊어야 산도 높고, 위기가 있어야 기회도 오는 것이고, 죽어야 산다. 그죠? 죽어야 산다. 또 죽여야 산다.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위기와 공포의 골이 깊을수록 기회의 산도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요즘에 그냥 가만히 미국 대선 이후에 추가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식이 없느냐? 있습니다. 바닥주도 있고 코스닥 종목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식들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수의 변동의 불확실성의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생각되는 지점, 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지점에서 추가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결국 오를 주식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더 싸게 살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버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들을 더 싸게 살 생각을 하십시오. 여유를 갖고 지금의 공포도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야, 난 이런 공포가 처음이야.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실 거라면 이런 공포를 늘 맞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최소한 맞습니다. 이게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하는 큰 경험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유를 갖고, 그죠? 지금의 공포도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죠?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두십시오. 지금은 게임의 기간을, 예를 들어 단타하는 사람들, 제가 단타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미 한 2주 전, 3주 전인가? 안 된다고요. 다 올라오는 주식을 사가지고 다음날 오르면 팔아야지. 안 올라요. 그죠? 예외는 있겠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뭐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1개월 단위로 보세요. 왜? 이런 게 있어요. 주식시장의 특징, 주가의 특징 중에 한 달 내내 징그럽게 떨어지던 주식이 불과 3, 4일, 4, 5일 만에 회복을, 빠진 폭을 다 회복하고 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주가의 특징이에요. 그죠? 막 빠져. 징그럽게 빠지다가 불과 며칠 만에 다 회복이 되고 그 이상 오르는, 이런 것도 우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는 비를 맞는 거죠. 그렇죠? 기다리면 젖은 옷은 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큰 변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럽의 주요국들의 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봉쇄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독일 닥스,
이게 수요일 날입니다. 이날 독일 닥스가 전 세계 증시 충격을 줬습니다. 마이너스 장중에 5%나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미 증시도 폭락하고 우리 증시도 급락했다가 그죠? 예. 반전. 그죠? 예. 이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영상을 올려드렸냐? 코로나19 재봉쇄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폭락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죠? 우리는 코로나가 잘 관리되고 있어요. 지금의 하락은 코로나가 신선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프랑스 까크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봉쇄도 하고 그래서 봉쇄령 나오면서 여기서 폭락했지만 반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장에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죠? 하지만 미국은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59 떨어졌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죠? 예. 표면적으로 한번 쭉쭉 보세요. 오늘은 시황 위주로 편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왜? 종목 하나하나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월요일날 반등도 나오고 다 해요. 그죠? 예, 다 해요. 자, 보십시오. 장중에 다우는 마이너스 얼마? 야, 1.93이나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온 거예요. 다우만 보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무조건 올라서 출발해야 돼요. 유럽 증시도 코로나에서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아니, 벗어났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악재가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건 그냥 신선하지 않은 악재라고 그랬어요. 아니, 봉쇄령이 조금 신선하긴 한데 지난 3, 4월 달이랑 다르다. 그러면 나스닥을 한번 보십시오. 네, 나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장중에 마이너스 3.23이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2.45로, 그러니까 음봉이 커요. 그러니까 주말장에서 독일 닥스, 프랑스 까크, 코로나에서 악재에서 재봉쇄 악재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신선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어차피 봉쇄령 지금 확진자 수는 이미 최근에 저는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더 이상 악재가 안 돼. 그리고 ECB가 추가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장을 한번 보시죠. 미국은 다우는 낙폭을 쭉 줄였습니다. 나스닥은 크게 못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장에서 가장 부담됐던 놈이 뭡니까? 나스닥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주말 선진 주요 증시들을 보니까 코로나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미국 대선 불확실성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기술주들이 안 좋았죠. 애플, 아이폰 매출이 급감했다. 그래서 기술주들 위주로 그죠? 빠졌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 동안에 미국의 3분기 GDP도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33.1인가요? 3분기 GDP도 예상치를 코로나 확진자는 확대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몇 가지 보여드리고요. 그 전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2.56 떨어졌습니다. 2.56. 좀 오바다. 양시장 합쳐서 1800개 넘는, 거의 한 1900개 가까운 종목이 떨어졌으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야, 좀 오바다. 왜? 이거 왜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2.6%나 떨어졌습니다. 그는 뭐 말씀? 이때 전날에 기억하시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요, 마이너스 2.5%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야, 주말장 난리 났어. 팔아야 돼. 그래서 다 판 거겠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하지만 저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나는 주말에 미국 시장이 전략 구강을 보일 것이고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반등 출발을 할 거라는데 저는 배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배팅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라이브 회원님들한테 얘기했지만 나스닥이 장중에 이렇게 폭락을 했지만 우리 장 끝나고 나면 나스닥 선물이 낙폭을 줄이게 될 거라고. 그죠? 예. 자, 다우는 밑꼬리가 달렸고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얘기 잠깐 한번 보고요. 두 번째, 미국 대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주들 빠졌으니까 기술주들 흐름 잠깐 이렇게 보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얘기. 그래, 잠깐만 한번 봐도록 할게요. 뭐 굉장히 신선하게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도 안 신선하다. 예.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문제 미국, 독일, 프랑스입니다. 미국은 일리노이인가요? 일부 일리노이 주가 봉쇄를 재봉쇄하는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는데 뭐 신선하지는 않고요. 프랑스는 30일부터 저녁에 걸쳐서 봉쇄를 하고 독일은 부분 봉쇄를 한다. 자, 요게 미국입니다. 요 빨간 거. 요게 이날 하루가 얼마였냐면 97,000명입니다. 지금 얼마? 6만 명입니다. 신선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정점 찍은 거죠. 7만, 8만이 된다라고 해서 새롭진 않습니다. 왜? 97,000을 찍었으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최근에 가장 많은 때가 얼마였냐면 5만 명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죠? 5만 명. 여기 5만 명이 넘었을 때입니다. 지금 얼마? 49,000입니다. 그죠? 뭐 좀 넘을 수도 있어요. 뭐 계속 넘겠나? 그렇지 않다. 왜? 이미 봉쇄령을 저녁에 걸쳐서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수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19 이 국면에서 사실은 봉쇄령이 되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경제가 망가지고 그죠?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이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에선 뭐가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부양책들이 나옵니다. 미국은 4차 부양책까지 진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5차가 지금 아직 합의를 못 이룬 거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 ECB에서 그죠? 지금 추가 부양책을 12월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걸로 올려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이전에 저는 주요국들 부양책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가 있지만 그 악재를 희석하는 재료들이 된다라는 거죠. 유럽도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미국 대선 전에 5차 추가 부양책이 이건 재료가 될 겁니다. 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미국 대선 전에 부양책이 합의를 이룬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이후에 오히려 선거 관련 불확실성이 좀 있을 때 차라리 이 내용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결국에는 이거는 미국 대선 직전에 가능성은 조금 이제 낮아졌죠. 그죠? 이후에 우선적으로 논의될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찌됐든 뭐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까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고, 그죠? 예, 이건 코로나하고 같이 이제 믹스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에서도 다우는 견조했고, 이 정도면 다우는 굉장히 견조한 거고요. 다우만 보면 우리 시장은 올라야 돼요. 나스닥은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좋지 않았다는 게 되겠죠. 그죠? 기술주들은 좋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까? 우선 애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네. 자, 애플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긴 음봉을 맞았다. 5.6% 그죠? 하락 마감을 했다. 그죠? 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테슬라? 솔직히 애플이나 테슬라나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입니다. 테슬라도 어떻게 큰 음봉으로 5.5%가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한 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소위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좋았던 애들이 뭐냐면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뭡니까 아마존, 이런 소위 언택까지 아마 3월달에 여기에요. 이게 아마존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아마존도 주말에 5.4%, 5%나 폭락했고요. 그래서 여기 뭐 구글의 알파벳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애플 이런 애들이 다 랠리를 보였던 건데요. 반대의 영역에 있는 애들도 있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 반대, 우리로 따지면 약간 바닥주 같은 거, 그죠?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봐드릴게요. 건설 기계 장비, 캐터필러 한번 보시죠. 캐터필러는 주가가 반대로 올랐습니다. 그죠? 캐터필러는 주가가 반대로 올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T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T 그룹. 주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뭐 CT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죠? 이런 애들은 주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반등이, 왜? 이미 많이 떨어져서 그렇죠. 당연히. 그죠? 이미 많이 떨어져서. 캐터필러, 뭐 CT,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땠습니까? 지금 오히려 주말장에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주들도 폭락장에 플러스가, 왜? 더 나빠질 때도 없고 더 떨어질 때도 없다는 거죠. 델타 뭐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죠? 엑슨모빌 한번 보실까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도 뭐 워낙 많이 떨어져 갖고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큰 적이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말에 미국 시장은 코로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요. 미국 대선의 큰 영향, 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은 한 마이너스 한 1% 내외 정도면 되는데, 나스닥이 2% 폭락한 거는 이건 그냥 기술주들, 애플, 또 기술주들 이 하락, 이거 영향이 컸다라는 거를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국내로 가서요. 우리 시장은 지금, 국내 증시는 사실 전날에는 뭐 지금 코스닥이 거의 2.6%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거 너무 오버한 거예요. 왜냐? 장중에는 미국 지수 선물이 거의 뭐 2% 이상 폭락을 하니까 주말이란 변수도 있고, 그래서 다들 겁나란다기보다는 외국인 기관 투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 이제 반전이 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시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뭐 트럼프 바이든 여기서 지면 끝이다. 플로리다에서 뭐 대격돌이 있고, 뭐 미국 여론조사 결과, 또 여기 보면은 재미난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4년 더. 요거는 지난번 그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던 여론조사 기관,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을 예상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령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격차가, 두 자릿수 격차가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경합지에서 더 이상 축소가 되지 않고 계속 벌어졌다라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증시에 큰 변동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증시는요, 과거에도 그랬고, 뭐 과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대선 전에 시장은 늘 불확실성으로 좀 빠졌고요. 대선 끝나면 바로 반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느냐?
그죠? 어떤 변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편 투표도 많고 사전 투표도 많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선거일 현장 투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지율, 아니, 이 격차가, 지지율 격차는 뭐 이제 대선 전이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좁혀지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대선 직전이 됐는데 경합지에서 트럼프가 많이 따라 붙었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그래서 시장에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당선됐는지, 누가 이겼는지, 그 이후에 불복 시나리오는 그 다음이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혼돈이 된다? 이건 그 다음인데, 그 혼돈 기간에 증시가 폭락만 이어간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누가 되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죠? 지금 앞서 우편 투표하고 사전 투표 많았고, 그죠? 이것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령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그죠? 우편 투표나 이런 쪽에서 사전 투표 여기서 조 바이든이 이기고, 뭐 이거 가지고도, 그리고 만약에 큰 격차 없으면 불복 시나리오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증시에 혼란을 좀 줄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이건 닥쳐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봤습니까? 누가 경험해봤을까? 과거 2000년도에 이런 경우가 약간 좀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 얘기나 경험해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을 거는 없고, 일단 중요한 건 미국 대선 때까지는 판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죠? 거기까지 판을 끌고 가야 된다. 네. 그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위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그죠?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그래서 증시에는 좀 부담이 돼요. 그런 거 이미 다 식상해진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고요. 물론 조 바이든이니 뭐 트럼프니, 여긴 아메리칸 퍼스트, 다음에 이쪽은 바이 아메리카. 하지만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죽으면서 소위 신재생, 친환경, 아마 지금 가격 매력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도 있겠지만, 전기차, 수소차, 그 중에 전기차는 3개월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기차가 터지냐 안 터지냐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 왜? 가격 조정도 미리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그죠? 마찬가지. 자, 여기서 제가 드려야 될 내용은, 현금을 100%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고요.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야, 나는 이 주식이 앞으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둔 주식이라면, 그죠? 사둔 주식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가보십시오. 그죠?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봉을 한번 보시죠. 월봉. 이건 일봉이고요. 이건 코스닥의 일봉이고요. 자, 제가 이거를 코스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일봉입니다. 막 떨어졌다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뭐 떨어졌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주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봉이가 하나하나가 주봉입니다. 하나하나가 주봉입니다. 그렇죠? 월봉으로 보면 이게 하나가 월입니다. 자, 이달은 시가부터 세게 아니 이제 보합에서 출발해서요, 쭉 올렸다 밀린 거죠. 윗꼬리 여기 2400대 막힌 게 되겠고요.
다음 달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 하지만 제자리였고요. 그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습니다. 그죠? 아마 이번 달은 뭐 대충 이렇게 끝나겠죠? 하지만 다음 달은 이렇게 되라는 보장이 없죠. 다음 달은 만약에 초반에 떨어지다가 이렇게 돌았다고 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월봉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양은 뭐냐? 여기가 시가고요, 여기가 종가고요, 여기가 저가입니다. 일간으로 따지면 아침에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고, 시작했다가 밀렸다가 장 끝날 때는 이만큼 올라서 끝났다는 건데, 이걸 월봉으로 따져보면은, 그죠? 월초에는 빠졌다가 그리고 스물스물 다시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월말에 최고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11월 이게 아니라 11월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판을 좀 길게 놓고 봐야 된다. 응? 판을 길게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자꾸 단타를 하라고 합니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개별 종목으로 단타를 치라고 그러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조바심 나고 조급한 사람들이고, 조바심 나고 조급한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리딩 해 드릴 때 손실이 나면 빨리 뭔가 수익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손해가 보고 내가 손절하고 팔았어요. 그럼 빨리 만회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자꾸 둬서 새로운 거래를 계속 하는데, 그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 2, 3주 동안에 뭐 2, 3일에 한 번씩 사고 팔아가지고 진짜 내가 한 10번을 매매를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10번 중에 몇 번 성공했을까? 내가 보기에는 아니면 그 이상 단타를 쳤다. 20번 했다. 이거보다 한 번 거래를 해서 아직도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오히려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 오는 날 옷이 더 젖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한 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뛰어다녀. 여기 비 많이 오니까 저쪽으로 가고, 비를 더 맞고, 가는 중에 또 맞고, 그 동네 갔더니 구멍이 뚫려서 더 맞고, 이쪽으로 갔더니 더 맞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그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기회를 보시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요즘 가만히 미국 대선 어느 놈이 될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뭐 그 인간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지만 한반도를 생각하면, 하지만 조 바이든 우세가, 그죠?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응? 네. 응? 예, 조 바이든이 될 것 같긴 한데, 응? 그래서 늦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난 조 바이든에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럼 지금 조 바이든 관련한 종목군들 슬금슬금, 그죠? 발을 담가도 되죠. 그리고 기다려. 그죠? 어차피 배팅하는 거니까. 아니면 미국 대선 결과 보고 해도 상관없다. 그죠?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종목들이 결국 일주일 후에 오를, 이 한 달 후에 오를, 뭐 내년에 오를 수도 있고, 그죠? 스물스물 뭐 준비해서 가겠지만, 그죠? 이번 기회를, 이번 위기를이라고 얘기했지. 이번 위기와 공포의 골, 여기에서 그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군들을 더 싸게 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종목을 한 종목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대부분 하락, 그죠? 어차피 대부분 하락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이거 먼저 보시죠. 거래소는 122개 플러스였고요. 750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닥은 1100개 정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시장 합쳐서 한 1800개 종목이 대부분 하락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위기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요인들이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신용, 거래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녹색은 거래소 지수입니다. 많이 빠졌죠? 그 사이에 최근에 이제 신용 물량도 좀 줄기는 했어요.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지수가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최근에 신용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점이 만들고 올라서고 여기서 더 오를 때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결국에 신용이 확 잔고가 줄어가지고, 그죠? 어느 순간 가장 많이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잔고도 빠지다가 가장 많이 벌어져 있던 어느 시점부터 반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또 큰 반전이 있었어요. 자, 지금은 옷이 좀 젖은 상태입니다. 야, 100% 회피를 해서 물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예외적인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예외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LG화학을 이미 던졌고 한참 전에 팔았죠.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LG화학은 그때부터도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LG화학은 일단 1위 업체지만 삼성 SDI는 6위인가요? 예. 5, 6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죠. 얘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쟤는 추월 당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삼성 SDI는 저는 계속 투자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이 예외적인 종목이에요. 만약에 삼성 SDI를 내가 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떨어졌다 이렇게. 그럼 나는 저가 기회를 볼 것 같아. 이 주식을 파는 것보다.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종목 얘기를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국 대선 이후까지 판을 보고 가는 거.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 대선 전 후. 그죠? 네. 이거는 미국 대선 전에 불확실성은 당연히 있죠. 근데 후가 됐어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불복 시나리오가 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고요. 좋은 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추가 부양책 논의가 돼서 합의체 5차 부양책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코로나 종식과 미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어떤 대통령이든 뛸 것이고, 그죠? 아마 우리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것도 그죠? 아마 연말 전에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소위 완화되는 이런 흐름이라면 그죠? 제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그죠? 추가 부양책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반전 나오는 기대감들. 그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죠? 어차피 주식의 수익은 그죠? 고뇌와 고민과 번뇌와 그죠? 이 벽을 타고 오른다.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일정 포지션을 가지고. 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면 시장이 급하게 반전 나올 때 누릴 게 없다. 그리고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잦은 매매입니다. 사람 심리는 똑같습니다. 떨어지면 팔고 싶고 오르면 사고 싶고, 그러면 또 떨어지면 팔고 싶고 또 오르면 사고 싶습니다. 또 떨어지면 팔고 싶고 또 오르면 사고 싶습니다. 또 떨어지면 이런 정도면은 거의 뭐 음봉만 나오면 대부분 다 팔아요. 양봉만 나오면 또 사고. 그죠? 이거를 지금 아무리 해도 돈이 벌리지가 않아. 그죠? 차라리 이때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가만히 계십시오. 월요일장 보고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수급박스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수급박스 거의 1등인데요. 지금 뭐 해당 이런 앱 검색기 또 이런 증권 앱 이용료가 사실은 저희가 한 절반 정도 돼요. 내년 되면 아마 가격이 인상이 될 거예요. 물론 추가적인 컨텐츠들이 보강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무료 체험 일주일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받으신 분들은 안 되고요. 처음 받으시는 분들 일주일 무료 체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체험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가 내년도 99,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기 결제하신 분들은 지금 55,000원을 39,000원에 드리는데 이게 69,000원으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요거 체험 신청하시고 만약에 내가 계속 사용하겠다 그냥 수급박스만 그러면 요 금액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무료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 일주일 해드리지만 제가 11월 투자 리포트 저희가 매달 드리는 투자 리포트가 있는데 요거 내가 한번 이번에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체험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거 ARS 1668-4376 수급박스는 있는 그대로 종목들의 수급 현황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뭐 꾸미는 게 없어요. 그냥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음의 블록이 쌓일 것이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빨간 블록이 쌓일 것이고 그 외의 기능도 많이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무료 체험입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인상 전 마지막.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에서는요 11월 3일 미국 대선 직전에 우리의 마지막 선택 월요일 장 보고 그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 어제 금요일 증시에서 어제 금요일 증시는 가만히 있어도 다 팔게 하는 장이에요.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분들도 있고 그죠? 주식을 판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주식을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려고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라이브 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폭락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다 팔 생각만 하고 있고 손절할 생각만 하고 있고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주식 사고 싶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회원님들의 절반은 손을 드시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어차피 월요일날 오르긴 할 건데 중요한 건 뭐 올라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루하루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양봉 하루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날 음봉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내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 승부도 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보세요.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자, 비가 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한 방울도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비를 좀 맞으면 어떠냐. 어차피 시간이 있으면 젖은 옷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 죽여야 산다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그 불확실성에 그죠? 가장 큰 불확실성 두 가지죠. 첫 번째 미국 대선, 두 번째 불복 시나리오.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얘기가 갑자기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남조선 서해 민간인 피격 사건 그죠? 예,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죠? 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일로 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보수 매체들이나 약간 중도 진도에 따라서 이 문구를 뽑는 거는 제목을 뽑는 거는 좀 다르지만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일로 해서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거에 대한 그죠? 투명한 뭘 요구를 했고, 또 하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남북 끊어진 군통신선을 먼저 복구하자. 근데 북한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서 남한의 화해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는 있죠. 그거는 바로 조 바이든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본인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경협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 잘 한번 봐. 북한은 이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면 실제 한동안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1, 2년 걸리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없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부터 북한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미국도 협상, 안보, 협상 라인이 죄다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냐? 남북 관계로 풀어야 돼요. 남한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 미국하고 중간에 미팅 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예약도 잡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 야, 이번에는 미팅을 어디서 할까? 중식으로 할까? 뭐 양식으로 할까? 뭐 이런 느낌처럼 중간에서 다리 놔주는 친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본인들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주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 바이든이 당선돼서 북미 간의 협상이 또 미국하고 북한 간의 협상이 다소 그죠? 지연되더라도 그 사이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북한이 아마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걸 보면 조 바이든 쪽으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기능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야간 판상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공포스럽겠지만 담담하게 가십시오. 담담하게 가십시오. 결국 오를 주식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